자, 이상 서브모터.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터라고 그랬죠? 이상 서브모터에서 사용하는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서브모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치라든지 뭐 방위,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자세, 이런 걸 제어하는 거예요. 이거 온도 제어하고는 뭐 전혀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9번. 브러쉬의 위치를 바꿔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기기기가 아닌 거 그랬는데, 이것도 정류자 전동기들은 브러쉬를 그 위치를 조정을 해서 브러쉬를 이동해서, 그러니까 뭐 위치 조정, 이동 뭐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기동, 그 다음에 속도 제어, 정역 회전, 이게 대부분 다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류자 전동기가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톰슨형 반발 전동기도 분명히 정류자 전동기죠? 그 다음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다 있고, 실하계 전동기는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잖아요. 근데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 이거는 정류자 전동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정류자 전동기 아닌 것은 4번. 그다음 80번. 단상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거. 분산기동형의 기동 토크는 이제 뭐 전부하 토크의 전격 토크의 125% 이상이다. 이거 수치라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이걸 사실은 외우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건 아시잖아요. 순서.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 가장 커야 돼요. 그리고 반반 콘분쉐 이렇게 되니까 콘덴서 기동형은 반발 기동형보다 300%보다는 작아야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2번이 맞다라고 하면은 3번이 틀린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찍더라도 뭐 2번, 3번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틀렸겠죠. 자, 81번. 유도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슬립의 측정법 3가지. 이건 슬립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NS분, NS-는 계산이 아니고 측정기가 있다고요. 슬립 측정기. 3가지,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는데, 직류, 밀리볼트 계법, 그 다음에 수화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보스코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아닌 거, 동력계법.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이제 보통 전기동력계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기동력계라고 하는 거는 슬립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토크를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토크, 회전력 측정 계기를 전기동력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3번. 스태핑 모터의 여자 방식이 아닌 것은, 자, 스태핑 모터는 그러니까 단상 여자, 일상 여자, 상 하나만 여자, 그 다음에 이상 여자, 그 다음에 1해서 이상 여자, 이렇게. 그러니까 1하고 2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에서 사상 여자. 이런 거는 없습니다.
82번 제 책이 없어. 직렬 종속. 네, 직렬이면은 저 P1 플러스 P2분의 120F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전동기 극수를 더한 거. 예, 해당되는 동기 속도를 갖는 전동기. 무부하 속도가. 자, 그 다음에 84번.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반발 세 가지. 아트킨손형, 톰슨형, 대리형 그랬죠? 아닌 거는 2번이 되겠고. 85번. 삼상 60Hz 전원에 의해 네, 삼상 60Hz 전원에 의해 여자되는 6급 건선형 유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가 1150rpm으로 회전할 때 회전자 전류의 주파수. 그러니까 회전할 때 회전자 2차 주파수니까 F2- 물어본 거죠? F2-는 SF1 또는 SF2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슬립을 먼저 구해봐야 될 거예요. NS분의 NS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60Hz 6극이죠? 네. 그러면 6극 60Hz면은 1200인가요? NS 동기 속도 1200분의 동기 속도 1200 마이너스 NR 실제 회전 속도는 1150rpm. 얼마예요? 50 나누기 1200이면 0.0 얼마인가요? 0.04 정도 나요? 예, 그럼 이제 F2는 F2-는 예, 그래서 0.04에 F1 60Hz인가요? 46은 24요. 대략 한 46, 24, 2.4Hz 정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거기선 답은 2.5Hz 고르시면 되겠네요. 86번. 유도전동기의 회전력 발생 요소 중 제곱에 비례하는 요소. 2차 기전력이죠? 네,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자, 뭐 1차 전압의 제곱에도 비례하는 거고 2차 기전력에도 제곱에 비례하는 거고 어차피 1차 기전력과 2차 기전력이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1차 전압에도 제곱에 비례한 거고 2차 전압에도 제곱에 비례한 거고 그래요. 87번. 블루건선 및 직렬건선 한 상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각각 2와 2투라 하고 회전자를 0도부터 180도까지 변화시킬 때 단상 아니고 3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출력 측 선간전압의 조정 범위는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88번. 단상 및 3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단상하고 3상 유도전압 조정기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단상은 교번자계를 이용한 전자유도작용 3상은 회전자계를 이용한 전자유도작용 이게 전압조정 원리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입출력 간의 위상차 단상은 이제 전압 조정하기 전에 들어온 1차 전압과 2차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없고 3상은 전압을 조정하게 되면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단락권선의 유무도 있죠. 단락권선 단상에만 있다고 그랬죠. 3상에는 없고
이거 이렇게 설명한 것은 네, 2번이 맞네요. 2번. 삼상유도전압조정기에서는 단락권선이 필요가 없다. 단상에만 필요하다. 단락권선. 그 다음에 89번. 주파수 50Hz, 슬립 0.2인 경우에 회전자 속도가 600rpm일 때 삼상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자, 회전자 속도,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주어진 거죠, NR이. 그러면 삼상유도전동기 NR, 회전 속도 NR은 어떻게 구하나요? 네, 1-S에 NS죠? NS면 P분의 120F. 그래서 지금 보면 회전 속도는 NR이 600rpm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1- 슬립이 0.2 주어져 있고요. 극수 P분의 120의 전원의 주파수 50Hz. 다음에 여기서 P값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극수. 자, 90번. 실하계 전동기의 특성하고 가장 가까운 전동기. 실하계 전동기가 뭐라고 그랬죠?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요. 네. 답은 4번이 되겠고, 91번. 정역 운전을 할 수 없는 단상 유도 전동기. 쉐이딩 코일형. 네. 이 쉐이딩 코일형이 단상 유도 전동기요. 쉐이딩 코일형은 그 쉐이딩 코일이 붙은 쪽으로만 그 기동을 해서 그쪽으로만 돌지, 이건 역회전 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역회전 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 이 쉐이딩 코일형만. 자, 93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중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제일 큰 거면 반발 기동형, 없으면 반발 유도형.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쉐이딩 코일형. 예? 아, 92번이 없네요. 전 그러니까 92번 문제가 네,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1번이요, 1번. 예. 자, 그 다음에 92번이었고. 예, 94번은 이제 다시 비례주의 문제입니다. 사극 60Hz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전부하 시의 회전수가 1600rpm. 또 동일 토크요. 토크가 똑같아야 되겠대요. 근데 회전수는 1200이어야 되겠대요. 근데 동일 토크라는 게 처음에 이게 전부하 회전수가 1600이다 그랬죠. 그럼 동일 토크로 회전수를 1200으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속도가는 NR이 1600rpm으로 돌던 걸 1200으로 바꾸면 슬립이 분명히 바뀌게 되죠. 회전 속도가 바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크는 1600일 때하고 똑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슬립이 2배 되면 2차 저항도 몇 배요? 2배. 슬립이 3배로 배웠다면 3배. 이렇게 해주면 토크는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예, 따라서
자, 처음에는 이제 속도가 1600rpm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슬립을 구해봐요. S1. 처음에 슬립은 NS 4극 60? 네. 예, 그럼 1800. 1800분의 처음에 속도가 1600이죠? 네. 네, NS 1800 마이너스 1600. 이렇게 하면 슬립이 0.111이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속도 1600이었던 걸 1200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슬립이 이제 바뀔 텐데, 동기 속도야 뭐 극수하고 주파수는 똑같으니까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200. 이제 속도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 계산을 해보면 슬립이 0.333. 그러니까 1600일 때에 비해서 1200으로 속도가 바뀌면 슬립이 3배가 된다. 근데 토크는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똑같아야 된다. 그럼 슬립이 3배 됐는데 토크가 똑같으려면 2차 합성 저항도 몇 배 돼야 돼요? 3배. 그러려면 삽입 저항은 2배짜리 삽입한다. 그래서 원래 저항값이 얼마다 그랬어요? 회전자 한 상의 저항이. 그냥 뭐 R2라고 그랬네요. R2. 그러니까 삽입 저항은 2R2짜리 삽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5번. 보기의 설명에서 빈칸 기억에서 디귿에 알맞은 말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기동 전류는 어떻게 되고요? 예, 감소. 이게 이제 기동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2차 저항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2차 저항 기동법. 예, 2차 측에 이제 저항을 삽입을 하면 기동 전류를 줄일 수 있다. 그냥 두면 뭐 한 6에서 7배 막 이렇게까지도 흐른다고 했으니까. 자,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 대신에 2차 저항 기동법의 장점이 이렇게 기동 전류는 줄여주면서도 기동 토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 증가시킬 수 있다. 증가하며 기동 토크는 2차 회로의 역률은 어떻게 돼요? 저항을 증가시키면 네, 증가하겠죠. 역률이라는 게 결국은 저항분이 많으면 유효전력분이 많이 나오고 리액턴스가 많아지면 무효전력분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잖아요. 저항만 있으면 역률이 100%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저항에 리액턴스가 있으니까 이게 역률이 나빠지는 거죠. 각이 틀어지고 이상이 생기고. 근데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커지면. 여기가 저항축인데 저항이 커지면. 이렇게 되니까 이 각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역률은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회로의 역률이 좋아지게 되며 최대 토크는 2차 저항이 증가하더라도 기동 토크는 증가하지만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그랬죠? 자, 96번. 단상, 교류, 정류자 전동기의 직권형에 가장 적합한 부하는 뭐 소형 공구류, 뭐 치과 의료용 이런 거에 사용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97번. 명판의 전격 전압 220V, 전격 전류는 14.4A, 출력 3.7kW로 기재되어 있는 삼상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 역률을 84%라고 할 때 이 전동기의 효율은 얼마냐? 자, 원래 지금 출력 3.7kW 이렇게 주어져 있죠, 맨 앞에. 원래 삼상 유도 전동기 출력 기본식이 어떻게 돼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 효율 있으면 이제 효율까지 곱해서 거기에서 뭐 효율을 구하라고 한 문제니까요. 아이고 여기 지웠네.
저기 있었는데 아까도 한번 풀었었나 보네요. 다른 거. 예, 3상이니까 루트 3 3상 유도전동기 VI 코사인 세타 효율까지. 그럼 효율을 지금 구하라고 그랬죠? 네, 효율은 주어진 출력 3.7kW 그러니까 3700W죠. 3700W를 루트 3 네, 거기 보면 V도 있고요. 전격 전압 I도 있고 전격 전류 그 다음에 전격 역률 코사인 세타도 있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V값, I값, 역률값 다 있으니까. 그러면 효율값이 80.27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98번 탄상직권 정자전동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좌권선의 리액턴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액턴스 강화 때문에 리액턴스 강화를 줄이려고 계좌권선을 적게 갚는다. 그럼 역률도 좋아지는 거고요. 리액턴스가 줄어드니까. 맞나요? 예, 그래서 약계좌 한다. 계좌권수를 적게 한다. 이거 맞아요? 2번. 이 계좌권수를 즉 약계좌로 하다 보면 자속이, 자기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토크가 떨어진다.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예, 강전기자용으로 한다. 강전기자, 즉 전기자 권수를 많게 갚는다. 그러니까 2번도 맞아요. 예, 이제 차곡차곡 찾아가면 예, 리액턴스 감소, 역률 증가를 위해서 계좌 권선을 작게 감아요. 그러다 보면 차속이 줄어드니까 토크,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예, 강전기자, 전기자를 많이 감게 되고 2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상 권선을 설치한다. 이 참 좀 그렇긴 한데 원래 사실은 직류기의 경우에는 전기자 반작용 감소가 주 목적이긴 해요. 예, 그런데 이게 직류 전동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는 이 보상 건설 설치하는 이유가 뭐였죠? 예, 전기자를 강전기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자도 강전기자면 전기자도 많이 감으면 리액턴스가 커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좌를 적게 감다 보니까 역률 개선, 정률 개선 뭐 이거 하기 위해서 적게 감다 보니까 차속이 줄어들어서 출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토크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기자를 많이 감았는데 전기자도 많이 감다 보면 뭐 계좌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리액턴스가 커진다는 거. 예,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예, 보상 권선을 달았다. 그래서 원래 이 정류자 전동기, 그러니까 직권 정류자 전동기 이 보상 권선의 주목적은 역률 개선이에요. 역률 개선. 역률 개선이 주목적이고 전기자 반작용 보상은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교류 전동기에서는. 정류자 전동기에서는. 예, 그런데 뭐 전기자 반작용이 그렇다고 뭐 안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그건 아니라서 여기서는 그것도 3번도 맞다고 일단은 뭐 목적의 부수적인 목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예, 아닌 건 이제 4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 어쨌든 정류자하고 브러쉬가 들어가다 보니까 브러쉬 접촉 저항은 좀 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0번. 자, 220V, 6060Hz, 그 다음에 10kW.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자 한 상의 저항은 0.1옴, 리액턴스는 0.5옴. 전격 전압을 가했을 때 슬립이 4%일 때 회전자 전류는 몇 암페어냐? 이거 앞에서 회전자 전류 그러면 삼상 유도 전동기가
요 안쪽에 삼상 Y결선이죠? 회전할 때 여기 흐르는 전류, 2차 전류. I, 2, 아마 다시라고 해서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할 때. 그럼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이 회전자 한 상당 임피던스. 근데 다시 붙은 거 보면은 정지시가 아니라 회전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2차 측 저항, 2차 권선의 저항값은 뭐 운전하느냐, 운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죠, 저항은. 그러니까 2차 권선의 저항은 그냥 2차 권선의 회전자 권선, 한 상당 권선의 2차 저항의 제곱 플러스 자, 리액턴스는 이 리액턴스는 X2하고 X2 다시가 다르죠. 정지시 리액턴스하고 회전시 리액턴스가 달라요. 왜요? 주파수 때문에. F2 다시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운전 시의 전류니까 X2 다시의 제곱 분의 여기 어떻게 돼요? 전압, 회전 시 한 상당 전압 그게 E2 다시잖아요. 네, 이 상태. 그래서 얘를 E2 다시는 SE2죠? 정지시 값으로 바꾸면 E2 다시는 SE2. 그 다음에 X2 다시도 정지시 값으로 바꾸면 SX2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의 제곱. 그러니까 뭐 보기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건 없죠. 네, 그래서 분자 분모를 슬립으로 나누면 분자를 슬립으로 나누니까 정지시의 기전력 E2만 남고 아래는 루트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슬립분의 2차 저항 전체의 제곱 플러스 S가 여기 분모로 들어갈 테니까 S제곱이랑 S 들어가면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S 날라가죠? 그래서 정지 리액턴스 X2의 제곱. 요거였었잖아요, 요거. 앞에서는 이렇게 식을 물어봤었죠, 이 식을. 근데 지금은 여기 넣어서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면 E2 회전자 정지시 2차 측의 전압. 맨 앞에요. 100V, 220V, 6극 60Hz. 그러면 요 220V는 1차 전압이에요? 2차 전압이에요? 삼상 유도 전동기 220V 전격 전압이거든요. 220V, 6극 60Hz, 10kW 그러면 이 220V가 삼상 유도 전동기 여기 이 1차에도 삼상이 감겨 있잖아요. 권선이. 이 1차로 들어오는 전압이에요. 2차로 들어오는 전압이에요. 우리가 전동기 이거 단자 전압이 220V다 그러면은 이 전동기 콘센트에다가 이 코드 꽂는 자리가 220이란 소리 아니에요. 그 1차 전압이죠. 전원은 1차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차에 220V가 들어온다고요. 1차 권선에. 그런데 권수가 1차 권선은 몇 번이 감겼고요? 300번이 감겼고 2차 요 회전자에 감긴 건 150번. 그러니까 권수비가 2대 1이라고요. 그럼 정지시 기준으로 여기에 220V가 들어오면 2대 1이잖아요. 2차에는 한 상에는 전압이 얼마가 나타나요? 6이가 돼요? 110이죠. 정지시 기준으로. 정지시 기준으로는 이 1차하고 2차 관계가 변압기 1, 2차 관계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회전을 하면 슬립 때문에 이제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정지시 기전력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것도 2차 측. 그러니까 여기 얼마 넣어야 돼요? 110 볼트. 그 다음에 루트. S. 슬립이요? 슬립은 그냥 주지 않았나요? 0. 슬립이 4% 그랬네요? 맞나요? 네, 그래서 0.04분의 2차 한상의 저항. 네, 회전자면 2차죠? 회전자 한상의 저항, 즉 2차죠. 0.15. 제곱. 그 다음에 정지시 2차 리액턴스. 플러스 X2 제곱이요. 리액턴스가 0.5옴이네요? 회전자의 리액턴스 0.5. 요거 계산해 보시면
네, 2차 전류를 구할 수 있겠네요. 43? 43A 정도.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101번. 6극 220V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격 전압을 인가해서 기동시킬 때는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0%가 나온다. 네,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220% 정도로 기동이 된대요. 그 다음에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1.5배로 하고 싶으면 기동 전압을 얼마로 하면 되느냐. 뭐에서?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그럼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 또는 기동 토크. 최대 토크는 일정이고 기동 토크나 이제 토크에 대해서는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 얼마였지 전압이? 처음에는 그냥 전전압으로 기동한다 그랬죠? 전격 전압을 인가해서 기동시킨다. 220V네요. 맨 앞에 6극. 아무 소리 없이 숫자 단위 220, 단위 볼트. 그럼 이거 전격 전압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220V로 기동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220% 나오더라. 근데 나중에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1.5배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전압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보세요. 처음에 나중에 전압을 바꿔요. 근데 처음에 전압 바꾸기 전에 토크가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몇 프로? 220%. 처음 토크 값입니다. 이게 220%. 처음에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0%. 처음 토크 대 처음에 전압이 몇 볼트였다고요? 220V. 의 제곱은 나중에 토크를 처음에는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220%, 나중에는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몇 배? 1.5배로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는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220%로 얘기를 해놓고 여기 나중에는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1.5배로 얘기해서 여긴 220으로 놓고 여기 1.5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퍼센트로 할 것 같으면 다 토크는 퍼센트로 놓고 배로 할 것 같으면 다 배로 놓고 여기 220 퍼센트로 이미 썼으니까 얘는 1.5배면 150%죠? 네, 나중에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150% 대 나중 전압의 제곱이 될 거다. 처음 토크 대 처음 전압의 제곱은 나중 토크 대 나중 전압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비례식이. 그러니까 이제 안쪽 곱한 거 이퀄 바깥쪽 곱한 거 이렇게 돼야 되니까 V제곱은 220분의 220의 제곱 곱하기 150이죠? 나중에 전압이 얼마냐고 물어봤지 전압 제곱이 얼마냐고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여기 제곱을 벗기려면 이쪽에다가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죠? 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전압 얼마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182요) 예, 풀어보면 182V. 이 정도면 되겠다. 그다음 102번. 교류 정류자 전동기의 브러쉬 이동으로 문제 많네요. 보기 조금씩 다 바뀌어져 있고. 네, 교류 전동기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가능한 거. 브러쉬 이동으로 기동, 속도 제어, 정역 회전. 네, 정류자 전동기들은 대부분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1, 2, 3, 4 중에 정류자 전동기는 실하계 전동기밖에 없죠.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99번이 또 없어요? 99번. 예, 스태핑 모터,
스텝 모타, 그 다음에 서브 모타, 이게 다 그 제어용 모타예요. 제어용 모타인데, 이제 조금 용도가 다르기는 한데,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네. 네, 3번이요. 3번. 정지하고 있을 때 그 위치를 유지해 두는 토크가 커요. 정지 토크라고 하는데 보통 정지 토크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제어용 모터는요. 예를 들어서 저 야외에서 막 바람이 쌩쌩 부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안테나를 먼저 어느 위치에다 이렇게 맞췄어요. 그 서브 모터가 아니면 이제 스텝 모터가 돌아서 이 안테나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날아가면 거기 이렇게 쫓아가게. 근데 이제 이렇게 맞췄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안테나에 바람 불어가지고 얘가 이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지 모터예요. 제어를 해서 세웠으면 정지 시에도 회전력이 정지를 하려고 하는 그 힘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져도 이게 위치가 안 벗어나게. 제어용 모터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져야 돼요. 정확한 위치 제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지 토크도 크다는 거. 근데 거기 작다고 돼 있죠. 네, 그게 틀렸다고요. 그 다음에 103번? 103번도 없네. 103번 문제는 권선형에 가장 적합한 기동법. 2차 저항 기동법. 맞죠? 네. 2차라는 말이 나오는 건 권선형에서밖에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농형엔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기동전류 줄이면, 그 기동법 문제인가요? 속도제어법 아니고? 기동법. 그러면 2차 저항 기동법이 좋은 게, 권선형에서 쓰는 게, 기동 전류를 줄이면서도 기동 토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랬었잖아요. 이제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104번인가요? 104번. 삼상유도 전동기. 공급 전압이 일정, V 일정, 주파수가 전격값보다 수% 줄어들었을 때 다음 현상 중 옳은 것은? 자, 동기 속도가 감소한다.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그러니까 F가 전격값보다 수% 감소. 그럼 동기 속도 감소하는 거 맞죠? 자, 누설 리액턴스는 2파이 FL. 그죠? 예, 근데 주파수가 전격값보다 수%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누설 리액턴스도 감소. 틀렸네. 그러니까 2번이. 주파수가 줄어들면 철소는 전압이 일정일 때는 증가가 됩니다. 자, 철소는 변압기에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유도기에서도 했던 것 같고요. 철선이 히스테리시스 손실하고 와류손이 있죠.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주파수에는 1승의 비례고 자속 밀도 P에는 1.6승의 비례. 와류손의 경우는 주파수에도 제곱의 비례고 자속 밀도에도 제곱의 비례고. 근데 이제 보통 이 관계를 따질 때 우리가 전압식을 같이 놓고 봐라 그랬잖아요. 4.44에 유도기면 K파이, 뭐 변압기면 뭐 K 빠지고 그냥 파이 FN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전압이 일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미 만들어진 전동기를 사다 놓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겨있는 권수라든지 권선계수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지금 보면은 주파수 제어한다고 아마 이제 주파수 제어하는 경우일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이 F를 지금 줄였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감소되는데 V가 일정하면 바뀔 수가 없으면 천상 어떻게 돼요? 얘는 상수라 못 바뀐다고 했고 사다 놓고 쓰는 이상은. 그럼 결국은 얘가 줄었는데 전압이 일정하려면 파이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요. 주파수는 감소했는데 자속이 증가해요. 근데 이 자속에 대한 자속 밀도의 승수가 1.6승, 여긴 1승인데. 이건 증가하잖아요, 자속 밀도는. 그럼 얘 때문에 줄은 것보다 얘 때문에 커진 게 더 영향이 크죠? 승수가 1.6승인데, 지수가. 와류선의 경우는 이건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이제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지만 여기처럼 해서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면 실상 와류선의 경우에는 그냥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와류선은 안 변해요. 근데 히스테리시스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파수는 줄었지만 여기가 증가해서 이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손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철소는 증가한다고. 주파수가 줄었다고 그래서 철선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증가해요. 저런 전압이 일정할 때는. 그래서 주파수 제어할 때 이 파이가 바뀌게 되면 토크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토크를 유지하려면 결국 주파수를 줄이려면 전압도 줄여야 된다고 그랬죠. 올리려면 올려야 되고 비례해서. 그래서 왜 전압은 주파수 제어할 때 주파수에 비례시켜라. 근데 이게 결국은 출력하고도 그래서 비례 관계가 유지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그래서 철수는 약간 증가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역률은 어떻게 되나요, 역률은? 그러니까 지금 맞는 거,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2번은 확실히 답이죠. 역률은 리액턴스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리액턴스 분이 감소하니까 역률은 좋아질 거예요. 리액턴스가 지금 주파수가 감소하니까 리액턴스가 감소. 리액턴스가 줄어들면 역률이 좋아지는데? 속도가 노설 리액턴스 증가 틀렸고 역률 나빠진다도 틀렸다로 보셔야 되겠네요. 자, 105번 경부하로 회전 중인 섬상 농형유도 전동기에서
전원의 3선 중 1선이 개방되면 네, 삼상전동기는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네, 중부하였으면 이제 나머지 살아있는 쪽도 퓨즈들이 다 끊어진다고 그랬고, 경부하면 부하가 많이 걸려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아는 간다. 근데 아무래도 속도는 좀 떨어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산 쪽은 어쨌든 같은 부하는 연결이 돼 있을 테니까 전류치는 증가를 해서 운전을 할 거다. 자, 그래서 계속 회전을 계속 한다가 답입니다. 답은 3번. 106번도 제가 지금 문제가 없어서. 자, 삼상전동기에서 S가 1일 때, S가 1이란 얘기, 슬립이 1이란 얘기는 뭐예요? 네, 정지시 또는 기동시란 얘기입니다. 자, 정지시 또는 기동시에 1차 유기전압을 E2. 그러니까 정지시 기전력이 E2. 그 다음에 2차 한상의 리액턴스 정지시에 를 X2. 저항을 R2. 2차 저항이니까요. 슬립은 S. 비례상수를 K라고 하면 토크는, 이거 토크식 물어봤네요. 토크식. 이 토크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 번 4번. 이 4번인데 가로가 좀 밑에 가로가 좀 이상해요. 가로가 이게 분모예요, 분모에. 지금 보면 분모에 요렇게 해가지고 R2의 제곱 플러스 SX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아니고 요 가로를 이 앞에 가로를 빼가지고요, 요렇게 해놓으세요, 요렇게. 이렇게 되면 4번이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107번. 6극 3상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회전자도 3상이며 회전자 정지시 한상의 전압은 200V, 전부하 시의 속도가 1152rpm이면 2차 한상의 전압은 얼마냐? 자, 전부하 시의 속도 1152rpm이면 그때의 2차 한상의 전압을 물어본 겁니다. 즉 1152rpm으로 회전할 때의 전압 2차에, 그러니까 E2 다시를 물어본 거예요. E2 다시. 자, 회전할 때의 전압 E2 다시는 요 SE2죠?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의 2차 전압은 E2. 여기 E2는 다시 안 붙인 건 정지시 전압이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정지시 전압의 2차 전압에 슬립을 곱한 만큼이 그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의 2차 전압이 E2 다시다. 지금 보니까 일단은 뭐 슬립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직접 줬나 그냥? 네, 안 줬으니까 슬립은 구해야 되겠죠? 맨 앞에 6급, 맨 뒤에 가로 열고 단 1차 주파수는 60Hz 그랬으니까 동기 속도는 1200rpm. 그리고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전부하 시의 실제 회전 속도는 1152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슬립은 뭐 ns 1200분의 1200 마이너스
ns-nr 1152rpm. 이렇게 해서 슬립을 구한 다음에 그러면 그 슬립 S로 회전할 때 회전자 측의 전압 E2 다시는 이 계산한 슬립 넣고 정지시 전압 거기 두 번째 줄 앞에 보면 첫 번째 줄 맨 끝에 회전자 정지시 한상의 전압은 200이다. 그러니까 200, E2가 200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슬립 구한 것만 여기다 넣어서 이거 계산하시면 네, 슬립 S로 회전할 때 기전력이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8V. 그 다음에 108번. 220V 51Hz의 8극 15kW 삼상 유도전동기. 전부하의 전수는 720rpm. 이 전동기의 2차 동선 PC2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기계손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220V 51Hz 8극 15kW의 그 15kW가 회전자